는 한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모친의 나이는 36세, 부친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모친은 늦은 나이에 출산 때문에 저를 낳으신 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살도 많이 찌시고요. 붓기도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하십니다. 그 때문인지 무릎에 통증이 시작됐고 또 열심히 사시느라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지금도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던 차 저주파 의료기기를 사셨는데요. 이런 그 저주파 치료기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무릎 통증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원적외선 온열 치료기에 빠져서 그것을 체험하러 다니십니다. 이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시골에 가면 노인정 이런데 의료기기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네.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솔직히 뭐 몇백만 원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팔러 다니는 사람도 시골을 돌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노인분들이 무릎 관절들이 안 좋다 보니 네. 병원 가기는 어렵고 이걸 해결할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체험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골에는 그걸 체험할 장소가 없으니까 조금 버스를 대절해서 네. 약간의 도시 쪽으로 가서 체험하는 방이 있어요. 예. 가면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체험해보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인증받지 않은 것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사 드시기도 하시죠. 네. 이게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저주파 치료기는 그 물리치료기에서 변형된 거고 온열치료기,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순환을 높여주는 온열치료기랑 합쳐진 온열 저주파 치료기도 요즘에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좋다라고 처음에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쭉 받아보면 뭐 처음에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나중엔 별 변화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병이 단순하게 그냥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인데 단순히 그걸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반신욕 광풍이었잖아요. 집에 네. 지금 또 뜸하죠. 그러네요. 다 쑥 들어갔네요. 쑥 들어갔어요.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다리 순환을 시키면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몸은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또 질병 형태나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효과가 처음에는 좀 있는 듯 하다가 나중에 되면 몸도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에서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네. 또 부작용도 있을 수 네네네. 있고. 예. 이분이 근데 어머니가 250만 원이나 주고 이 저주파 의료기기를 사신 거예요. 나는 값이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네. 우리가 어르신들 집안에 보일러 넣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뜨끈하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좀 뜨끈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겨울에 일 나갔다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게 있으면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성향상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데 그분한테 맞느냐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파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받은 의료기기긴 하거든요. 네. 근육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 원리는 그 저주파 전류를 통하게 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키면서 마사지하는 효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주파 의료기기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저절로 근육이 이렇게 좀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건가요? 그렇게 패치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죠. 근데 그런 게 250만 원씩이나 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떴다방이라 그래서 노인정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과대, 허위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혈관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머리 순환도 되고 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염증도 완화하고 지방 세포도 분해를 해서 거의 만병통치약에 준한 예.
그런데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좀 민간요법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혹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된다면은 아예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 그거에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지금 신장과 몸무게를 적어주셨는데 비만에 해당되시거든요. 출산 후에 그 비만이 계속 유지되고 되시면서 163에 75kg. 비만도가 한 2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비만에 해당되는 몸무게시고 이런 경우에는 하중이 우리 관절이 하중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은 관절염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증상 완화에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우선은 체중 관리. 근데 노년이 되면 체중 관리가 더 힘들지 않나요?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식이 조절한다고 좀 적게 먹으면 힘도 없고 당 떨어지고 그게 일반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노화 과정에서 그런 비만을 호전시키는데 젊은 사람보다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선 계속 비만을 조장한다면은요, 이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등산 다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관절 안 좋으시면 등산도 좋지 않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보행을 할 때 평지에서 걷는 속도를 조금 올려서 숨이 가쁠 정도로 속보로 걷는 걸 먼저 추천하고요. 거기에서 무릎 상태라는 게 괜찮다고 할 때 이제 뭐 등산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평지 걷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저희는 또 수중 운동, 그러니까 중력을 뭔가 반하지 않는 그런 운동들을 권고를 드리고 더더욱 이런 무릎의 근육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도 무리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상에서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무게를 어느 정도 빼는 걸 추천해 주시는지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좋았어. 잘 치고 들어왔어, 남 기자. 이 몸무게만 가지고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근육량이나 지방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보통 이제 노년층 되면은 근육층은 좀 많이 없다, 좀 감안하시고 보자면 지금 봤을 때는 적어도 10kg 이상은 빼셔야지 적정 무게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63cm면 50kg 후반이거나 아니면 60kg 초반대. 그게 적정 몸무게긴 합니다. 그래요. 자, 관절에 효과가 있어서 이걸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선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근육통이라든지 결리는 정도에 쓰는 게 이 저주파의 핵심이죠. 온열 치료기는요? 온열 치료기는 뭐 우선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있을 때 한 관절 위쪽에서 따뜻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순환시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관절 치료에 포커스를 둔다면 저주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온열 치료기가 또 이 저주파 기처럼 막 수백만 원 이렇다면 저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따뜻한 수건 아니면 정말 따뜻한 조교 이 정도로 하시는 게 그렇죠. 예, 아까 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임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반신욕을 하다가도 몸이 반신욕에 적응을 한다. 그래서 효과가 처음에는 좀 있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상적이에요. 우리 남 기자, 저기 신 교수님, 우리 화장품도 샘플 써볼 때가 제일 좋잖아요. 공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화장품의 효과가 처음에 발랐을 때는 정말 뭐 하루 다르고 내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 같다가 반통 넘어가고 끝에 좀 다 쓸만해지면은 피부가 얘가 적응을 했나 내성이 생겼나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시나요? 아니 근데 남주은 기자는 지금 화장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비비크림 발랐어요. 비비크림으로 저 정도예요. 대단하죠. 네, 남 기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우리 회사 남자들 다 편집해주시죠. 네.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와, 되게 예쁘네, 이번에 기자 중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니만 그 인기를 막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당연해지니까 그것도 적응이 됐군요. 적응이 된 거죠. 마치 반신욕처럼 그 시선, 뭐 그 관심, 그 호응 다 그냥 너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소개팅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미안해 남자.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될지. 제가 의료계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좋은 사람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난 요즘에 그렇게 매치메이킹이 재밌어. 그죠? 예. 짝대기 듣고 유나이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주책 나왔네요. 자, 자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때 반신욕 뭐 이런 온열 치료기 뭐 병원에 왔을 때 환자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다리 순환이 안 돼서 뭐 통증이 유발되고 뭐 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운동을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할 것을 고민해요. 아, 그러네 진짜. 이 자세,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노력하지 않고 때우려는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이고, 예. 허리가 아파서 허리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운동을 가르치면 운동 안 하고 하는 방법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온열 치료기도 그렇고 저주파 치료기기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되는 기계들이네요. 근데 희한한 거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가만히 누워서 무슨 기계에 넣고 다리 운동 시켜주는 기계가 생기질 않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고통 없는 성공은 없는데 이게 조금 뭔가를 얻으려면 자기가 좀 노력을 해서 이 항상성이 자기 주체적으로 만들어져 타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원장님, 예. 교수님, 저 질문 생겼는데요.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 홈쇼핑에서 그 호나우두가 뭐 이렇게 식스팩에 무슨 저주파 치료기 같은 걸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근육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식스팩이 만들어진다고 광고하면서 팔더라고요. 본 적 있죠? 우리 지원 PD도. 저는 그거 사고 싶었어요. 혹하더라니까요. 진짜. 이거 딱 보고 그냥 특히 우리 왜 여자들 안녕살 있잖아요. 교수님 안녕살 여기 안녕할 때 이렇게 팔 그 겨드랑이 앞쪽에 살이 이렇게 좀 과하게 출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여기다 딱 붙여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 팔뚝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는데 근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근육을 움직여서, 거기에 이제 순환이나 이런 걸 도와서 이제 조금 뭐 지방을 태우고 싶어 하는데, 다들 별로 효과가 그렇게 처음에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것도 역시 반신욕처럼 적응하는 건가요?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래 사용해도 그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만 시술 있잖아요. 지방 분해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레이저, 초음파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시술들. 그거 플러스 운동과 식사 요법이 병행되지 않으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항상 그래서 비만 클리닉 로컬이나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그런 유명한 클리닉 뭐 여러 대형 병원의 클리닉들 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지 단지 그냥 앉아서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행은 없는 거죠. 어떤 기계나 시술로. 예.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지방흡입 수술로 거의 90% 이상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요. 생활 습관이 그대로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쌓입니다. 지방 세포를 다 걷어내는데. 아 그래요? 그대로 또 늘어요. 그 통계가 있어요, 그죠? 그 지방 흡입 시술 이후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비율이 몇 년 내로 다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95% 이상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구나. 어떤 다이어트 요법을 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뒤에 약간 그 추신처럼 그 적어주신 질문도 있는데요. 부인 되시는 분이 출산한 지 85일 정도 지금은 한 100일 정도 되셨겠네요. 저희가 이걸 살짝 더 앞에 받은 사연이니까 되셨는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대요. 이제 슬슬 운동을 해도 될까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근데 이분도 아내분이 관절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이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 좀 늦었다고. 늦었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선은 수술 후에 우리가 유착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바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복부 수술한 분들은 운동을 해서 장이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형태에서 상처가 아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장 유착으로 이제 못 먹게 되는 사단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복하자마자 걸으라고 합니다. 배 움켜진 통증을 움켜쥐고 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학병원 가보세요. 외과 병동 가면 줄을 지어서 폴대를 잡고 사람들이 돌아요. 계속 복도를 병원 복도 돌아요. 왜냐하면 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복 부분이 운동 여부에 따라서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배 수술, 그러니까 복부 수술 관련돼서 한 분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 관절이 지금 안 좋지만 약간의 운동들을 해서 아까 우리 무중력 상태 운동이나 어떤 것들 해서 계속 움직여야 이렇게 살도 빠지고 훨씬 활력이 생기거든요. 남 기자님. 네. 남 기자님은 호리호리하다 못해 약간 저체중이시잖아요. 저는 마른 비만이에요. 그렇군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도대체 체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었어요. 제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은 저를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검색하면 몸매가 나오시나요? 아니에요. 얼굴 정도. 여기 그 리포트에서 스탠딩 할 때 다 잡잖아요. 그래봤자 바스트샷이라. 네. 일단은 그렇게 막 많이 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것 대비 그렇게 많이 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자꾸 이 복부 쪽에 지방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살 때문은 아니고요. 이제 저도 살려고 한 3년 전부터 운동을 하기는 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정말 의지 박약하여 혼자는 운동을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PT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근근히 유지하고, 요즘에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술을 다 끊었고요, 거의. 그리고 커피도 많이 줄였습니다, 카페인을. 건강해 보려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뽀얀거탑에 어떻게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이러지? 자기 살라고. 자기 살라고. 네. 어떻게 상담하실 거는 없으시고요. 임 원장님이나 신 교수님한테 남 기자님의 그 살라고 건강하면서 살라고 그런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 이제 좀. 그럴까요? 오늘 주제도 무겁고 그런데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